안녕하세요. 쉬운 건강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에도 있지만 여기 썸네일에도 있죠. 알기 쉬운 이상 지질혈증 최신 업데이트. 어떤 책을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한국임상고혈압학회에서 10주년,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원래는 이 가정혈압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준비되고 또 시작된 것은 20년이 됐지만 임상고혈압학회라는 이름을 갖고 출범한 것은 이제 10년째가 돼서 성대하게 학술대회를 치렀는데요. 이 학술대회에 즈음하여서 이 알기 쉬운 이상지질혈증 최신 업데이트라는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고요. 제가 이 책을 마무리 짓는 데 참여를 했는데 이 책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아주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차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학교에서는 전에도 알기 쉬운 고혈압 상식 50과 같은 10여 권의 책을 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책들은 일반인들, 국민들 보실 수 있는 수준의 책은 아니고 여기서 알기 쉬운은 의사들, 진료하는 선생님들, 의사들에게 좀 더 쉽게 진료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전문적인 내용을 좀 쉽게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단어는 국민들도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도록 쉽게 질의응답 형태로 넣은 단원도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아주 일부만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또 차차 또 기회가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가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단원의 일부인데요. 이상지질혈증과 고지혈증.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예전에는 고지혈증이라고 많이 썼다가 요즘에는 방송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용어가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도대체 차이가 뭐냐? 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이렇게 하면 높을 고 뭐가 수치가 높다, 많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이 HDL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사실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하니까 높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낫다.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병, 뭐 이런 등등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수치가 낮으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이 좋은 수치가 낮은데 높을 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치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영어권, 미국, 캐나다 이런 데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을 요즘에는 많이 권장을 한다는 거죠. 즉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LDL은 높고 또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HDL은 낮고 또 중성지방은 높고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을 이상지질혈증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고지혈증이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면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얼마냐 아니면 내 콜레스테롤 수치는 270이다 이렇게 다 알고서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의사들의 관심사는 이 전체 총 콜레스테롤보다는 몸에 안 좋다.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혈관에 안 좋다. 혈관을 좁아지게 딱딱하게 만드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래서 LDL이라고 우리 흔히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수치가 더 관심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막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물어보거나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상시 외우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보다는 역시 LDL. 그런데 이 수치는요,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검사 건강검진하면 총 콜레스테롤 재고요, 몸에 좋다는 HDL 재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리드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수치 나오죠. 이건 나중에 5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총에서 HDL 빼고 요 5로 나눈 요 중성지방 요 수치를 빼면 LDL 수치가 나온다. 이게 1900년대 중반에 프리드발트라고 하는 학자분이 만든 이렇게 하니까 얼추 LDL 수치랑 맞는 것 같아 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연구자들이 만든 요 수치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뭐 수십 년 이렇게 사용되는 수치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 수치가 그렇게까지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성지방 수치가 아주 높으신 분들 간혹 있거든요. 400, 500, 600 이런 분들은 중성지방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워낙 높으면 나누기 5를 해서 뒤에서 많이 빼버리니까 LDL은 떨어지는, 좋아지는 쪽으로 나타나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 넘어가면 이런 계산 공식을 쓰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LDL 콜레스테롤 직접 재는 방법들이 요즘에는 많이 표준화되고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어려워서 간접적으로 계산했었지만 요즘에는 직접 재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복에 콜레스테롤 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요 콜레스테롤자 들어간 요 수치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식사하고 와서도. 다만 여기에 있는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리드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부르는 요 수치는 뭐 먹고 와서 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 공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콜레스테롤 수치 순수하게 요런 것만 재려면은 식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지만 요런 공식을 쓰거나 또 공복의 중성지방 수치를 알고 싶으시면 한 12시간 정도 공복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먹지 않아도 되고 왜 나랑 내 친구는 수치가 거의 비슷한데 나는 왜 약을 먹으라고 그러고 내 친구는 먹을 필요 없다라고 하느냐? 네, 그것은요. 바로 이 각각의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혈관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막아주려고 하는 거죠.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이런 것을 막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혈관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보다 철저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위험 요인도 없고 실제로 혈관에 아직 문제도 안 생겼고 이런 분들은 느슨하게 좀 관리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근경색증, 협심증처럼 관상동맥 질환 또는 뇌경색 같은 중풍, 예, 뇌졸중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뇌졸중, 뭐 이런 것들, 말초혈관 질환,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무려 70m로 떨어뜨려야 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고 그리고 뭐 담배도 안 피고 뭐 혈압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뭐 집안에 특별히 이 혈관 문제로 심장혈관 문제로 일찍 돌아가신 분도 없고 등등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150이어도 굳이 치료를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160 미치면 일단은 괜찮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어떤 병,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를 얼마까지, LDL을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약을 써야 되고 어떤 분은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고혈압하고 당뇨병하고 비슷한 이런 만성질환이지만 콜레스테롤 치료는 좀 더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혈당이 높은 거, 혈압이 높은 거, 그리고 몸에 나쁜 정확하게는 혈관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다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합병증을 만들고 또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나온 연구를 보면 혈압이 높을수록 또 그런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할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심장혈관 문제로 사망할 위험이 10배 정상인보다 여기다 담배까지 핀다? 혈관의 염증을 더 조장하고 혈관이 더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이것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무려 16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서 지금 한 10여 번의 책을 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단원 정도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 내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심장, 뇌 이쪽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유증이 생기고 쓰러지고 또 수명이 단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7가지 계명이 있다. 7가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나 A, B, C, D, E, S. 네, A, B, C, D, E는 뭔가 외우고 싶도록 이렇게 특히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첫 글자 따는 건데 앞에 나 그리고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나트륨 섭취를 줄인다.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코올, 음주를 줄여라. 그리고 체중, 바디웨이트, 비만,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하라. C, 시거렛, 금연, 담배를 피면 안 되고요. D, 다이어트,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자. E, 엑서사이즈, 운동, 유산소 운동, 또 근감소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또 S, 스트레스,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가 알코올이었죠. 알코올만 조금 한번 보도록 하면 이 술마다 술잔도 다르고 도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원 드링크, 알코올 한 잔 이렇게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에탄올 약 14g에 해당되는 건데 맥주 한 캔, 와인 150cc, 위스키 한 잔 반, 소주 2잔 뭐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알코올 한 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루에 허용하는 용량은 얼마나 되느냐? 남자는 2잔, 일주일에 14잔, 여자는 1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학회마다 조금씩 허용하는 정도가 다른데 이제 심장 쪽 얘기하는 것하고 또 간 쪽 얘기하는 것하고 또 암, 요즘은 이제 암 관련된 학회에서는 술 한 잔이라도 결국에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쪽을 취하고 있고요. 뭐 당뇨병 쪽에서는 이제 혈당이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좀 더 관점을 두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뭐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다가 당뇨병 관련된 학회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가급적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한다.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장 쪽에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스탠스가 갈수록 술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간에 대해서 관점을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또 알코올성 간경변, 간경화 이런 질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절주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병이 이미 생긴 사람들은 술을 끊으라고 하지만 아무튼 학회마다 조금씩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왜 얘기가 조금씩 다를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요즘에는 절주보다는 금주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최근에 나온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책자에서 이제 주요 내용 중에서도 좀 쉬운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무료니까 꼭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알기 쉬운 이상지질혈증 최신 업데이트였고요. 조금 전 보여드린 내용은 그 책자의 일부, 좀 쉬운 단원도 있지만 또 전에 나왔던 같은 학회의 알기 쉬운 고혈압 상식 50에서도 역시 좀 쉬운 단원에 있는 내용 아주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학회에서 나온 10여 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발췌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임상고혈압 학회는요, 아마도 여름쯤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고혈압 환자들이 많고 짜게 먹고 또 아무래도 이 약이 우리나라처럼 구하기 쉽지가 않아서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 몽골 이런 곳에 요 일부 책자는 몽골어로 번역을 해서 기부를 함으로써 또 학회 간, 나라 간 좀 협력도 이렇게 할 계획도 있고요. 또 가을에는 정말 국민 상대로 대국민
책자로서 알기 쉬운 고혈압 관련된 책자를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뭐 책 광고도 그렇고 서점에서도 그렇고 고혈압 약 믿지 마라, 고혈압 치료하지 마라, 이런 잘못된 책들이 많아서 학회에서 여러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약 15분 정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일부는 이제 혈압이나 이런 거 관련된 말씀도 드렸는데요. 알기 쉬운 이상지질혈증 최신 업데이트 이 책자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또 10시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